자, 우리 오늘 이제 2023년도 준비하는 첫날인데 2022년도에 시험을 이제 본 친구들도 있고 안 본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한 3, 4년 동안 문제가 조금 쉽게 나왔었어. 그래서 교과서, 건축 일반 교과서의 내용이 이제 기본적으로 깔리고, 플러스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하는 게 실전 문제풀이나 이제 프린트들을 나눠주는데, 그 안에서 다 나오는 식으로 나왔는데, 요게 어렵고 쉽고의 차이는 쉬울 때에는 그냥 문제를 꼬지 않아. 그냥 나와. 있는 그대로, 말 그대로 나오는데, 이게 어렵다고 느낄 때는 범위가 달라지거나 내용이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고 말을 조금 꼬아서 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면 지금 처음에 시작하는 친구들은 건축 계획이 쉽다고 말하고 뭐 건축 구조는 조금 어렵다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시험 볼 때쯤 막판쯤 되면 건축 구조가 쉬워. 건축 구조는 꼬아서 내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조가 쉽고, 계획은 말을 꼬아서 내려고 하면 옛날에 되게 어렵게 낼 때는 진짜 어렵게도 나왔었거든. 이게 우선 보기를 길게 내. 읽지를 못하게. 그러면 시간이 모자라져. 그래서 보기를 길게 내면서 막 열거법으로 이쪽에는 맞는 얘기 써놓고 저쪽에는 틀린 얘기 써놓고, 요러니까 친구들이 헷갈려해. 그거를 계속 우리는 문제를 계속 풀면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그렇게 해서 꼼꼼하게, 우리 1년 동안 사실 범위 자체가 그렇게 넓진 않기 때문에 1년 동안 2번에서 3번 정도를 우리가 반복을 하게 돼. 반복을 하면서 어떻게 가냐 하면 가가지고 너네가 실수를 하지 않게끔 그 내용을 계속 잡아나갈 거야. 응용력을 키우고, 일단은 기본적인 개념을 교과서랑 기본 이제 교재로 배우고선 플러스 문제를 잘 풀어야 되는 게 우리는 가장 최선이지. 그렇기 때문에 기본 개념을 잡고 문제를 풀고 그 문제를 보면서 외울 거예요. 왜냐하면 책으로만 외우면 주저리 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워지지가 않아. 딱딱딱딱 짝꿍처럼 외워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 그래야지 안 헷갈리고 가서 풀 수가 있어. 왜냐하면 가서 보면 문제가 어떠냐면 분명히 아는 문제야. 우리는 봤어. 근데 거기서 헷갈려. 이게 정답이었는지 저게 정답이었는지. 이게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우리가 단답식으로 꼼꼼하게 안 외웠기 때문에 그래. 들어본 내용인데 정답이 이건지는 잘 모르겠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가기 전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부분들, 틀릴 수 있는 부분들을 외워가면서 꼼꼼하게 해서 나갈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가면 만점 맞는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가.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한 번도 안 풀어본 문제가 나와본 적이 없어. 왜냐하면 교과서에서 내용 정리했지. 그러고서 문제를 계속 주기 때문에, 그 문제를 조금 다양하게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예측된 문제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가서 풀게 돼. 그래서 근데도 틀려오는 친구들이 있는 거는 헷갈려. 가서 당황해. 그리고 모의고사를 봐도 모의고사 문제도 다 했던 문제인데 틀릴 리가 없잖아. 근데 자꾸 틀려. 자기가 다 맞은 줄 안다 그런단 말이야, 친구들이 보면. 왜냐면 풀 때까진 다 맞은 줄 알아. 봤던 문제니까. 근데 실수해서 틀려. 이 실수를 없애야 돼. 왜냐하면 작년 쉽게 나올수록 실수를 없애야 되는 게, 가산점 합쳐가지고 103점, 104점이 합격선일 때도 있어.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경기는 이제 또 이제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여러분들 이제 어디 지역에서 볼지는 나중에 또 성적 보면서 생각을 좀 더 해야 되겠지만, 서울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점수가 높아. 그리고 이제 세종이라든지 전라도 가거나 이러면 점수 이제 커트라인이 좀 낮아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어쨌거나 100점 만점을 맞아서 합격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선 해야 돼. 안 그러면 진짜 100점 몇 년 전에는 100점 안 된 사람 아예 다 떨어졌어. 서울 같은 경우는 TO가 별로 안 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서울 기준으로는 다 맞는다고 생각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꼼꼼하게 진행을 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기본 개념 같은 거는 조금 편하게 들어도 돼. 편하게 들고서 문제를 풀면서 문제를 통으로 외워갈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에 다 내용들을 집어넣어주고, 그 문제의 주제가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철근 콘크리트야. 그러면 보기가 4개가 있지. 그 중에서 틀린 보기를 고르라 그랬으면 하나 틀린 거를 옳게 고쳐놓고 4개를 통으로 외우면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의 보기가 깔끔하게 말로 정리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외울 때는 문제를 통으로 외울 거고, 기본 개념은 여러분들 조금 외우거나 이런 것들 내용 좀 기억이 나게끔
그래서 이렇게 말들을 조금 해가지고 기본 개념을 잡아가는 거예요. 이 시험 자체가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에서만 나오는 시험이 아니라 대학교를 가면 대학교 4년 동안 건축과에서 배우는 내용들이야. 그래서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건축사도 들어가 있고 한국건축사, 서양건축사, 그리고 뭐 건축계획, 매뉴얼 부분 들어가 있고 설비도 들어가 있고 환경도 들어가 있고 법규도 들어가 있고 이게 다 각각 다른 하나하나의 과목이야. 그래서 우리가 과목이 한 10개가 있어요. 요 안에 지금. 그거를 그 많은 내용들 중에서 함축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담아준 거예요. 그래서 구조도 마찬가지야. 구조도 철근 콘크리트 원래 따로 배우고 철골 구조 따로 배우고 역학 따로 배우고 다 따로 배우는 것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함축적으로 담아 놓는 건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나면 지금 공무원 시험만 뭐 합격하고 불합격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요걸로 건축기사 시험도 요 범위 그대로 나오고 건축사 시험이나 건축기사 시험이나 건축산업기사 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같은 범위야. 그래서 자격증 따기는 굉장히 쉬워. 우리 공무원 시험 100점 맞아야지 합격할 확률이 높잖아. 근데 자격증 시험은 60점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자격증은 그냥 껌으로 딸 수가 있어. 여러분들 가가지고 해서 요 공부한 거 가지고 나중에 그런 자격증 시험 보고 그래서 사실 공무원 시험 자체는 공부를 한 친구들이 합격하는 건 맞지만 공부를 했는데도 떨어지는 친구들도 있어. 운도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시험 운 같은 거. 그래서 나중에 뭐 이제 학교로 그냥 들어가거나 수능 없이 학사 졸업하는 이제 학교들도 다 있죠. 그래서 학점 취득으로 한다거나 사이버로 한다거나 이런 것들 되게 수월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어. 수업 내용이 다 어쨌거나 건축과에서 배우는 이론 수업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요 범위 안에서 우리가 결국에는 건축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축적으로 배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자체가 공무원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하긴 하지만 나중에 뭐 쓸모없어지거나 하진 않아요. 건축 일을 하면 계속 이 지식이 필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건축하는 사람들은 다 필요하고 요거 가지고 하다못해서 뭐 전문대라든지 아니면 그냥 4년제 사이버라든지 학점 취득 요렇게 나와가지고 취업도 굉장히 잘해. 왜냐면 건축기사 타기가 쉽고 우리나라는 건축 자체가 워낙 취업 시장이 밝기 때문에 이렇게 건축과 없는 학교들이 없죠. 하도 뭐 그러니까 회사들이 많아가지고 해서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서 취업하거나 하기가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내용들이 사실 버릴 내용들은 없어. 이게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건 안 합격하건 간에 요 내용들은 기억을 해놨다가 나중에 여러모로 학교를 들어가건 자격증 시험을 보건 그럴 때 또 활용하고 여러분들이 사실 요 공무원 시험이 그 중에서 제일 어렵기 때문에 경쟁이라서 제일 어렵기 때문에 딴 데 가서 이걸 또 하면 1등이야 사실 학교 같은 데 가가지고 하면 그래서 요 정도까지 외워서 공부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평생 하는 요 공부 중에서 사실 대학교 준비하는 친구들은 사실 수능이 평생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시험이죠. 우리도 공무원 시험이 평생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시험이에요. 이거 한번 합격하고 나면 다시는 이 정도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뭐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 이 정도로 외워서 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적당히 60점 넘으면 자격증 딸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마지막으로 요렇게 100% 힘을 내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해야 돼. 한 번에 합격하는 게 가장 좋고 사실은 뭐 이제 여태까지는 보면 재수하거나 이러면 다들 합격은 했어요. 기본적으로 범위가 달라지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 합격을 해가지고 언제가 됐건 합격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길게 잡고선 하라고 추천하진 않아. 인생 자체가 공무원 시험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3년까지는 성인도 마찬가지지만 3년까지는 해볼만 하지만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일찍 하기 때문에 더 유리하긴 해요. 호봉이기 때문에 공무원 자체는 일찍 들어가면 일찍 들어갈수록 유리하지. 그래서 근데 뭐 성인이나 이렇게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 3년까지만 하라 그러고 그 이후로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요 지식 가지고 나가가지고 우리가 뭐 다른 것처럼 그거 했다가 딴 데서 써먹을 게 없고 이런 게 아니잖아. 요거 가지고 충분히 써먹고서 뭐 다른 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공무원보다 잘 될 수 있는 길도 더 많아가지고 굳이 막 그렇게까지 하라고는 안 해요. 그래서
일단 해보고 요 1년 공부한 거 가지고 10년 이상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열심히 해가지고 일단은 합격하고선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게 좋아. 뭐 요즘에 보면 뭐 만족도나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데 사실 건축직 같은 경우는 만족도가 꽤 높은 편이에요. 이거 공무원 시험 자체가 뭐 행정직이나 이런 데들 만족도랑은 또 달라. 이 기술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뭐가 사실 다른 이제 친구들에 비해서 대학 졸업하고 나서 받는 초봉이라든지 여기 고등학교 졸업하고선 공무원으로 바로 된 초봉이나 차이가 없어. 똑같기 때문에 사실 꽤 많아. 그러니까 플러스 붙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꽤 만족스럽게 받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족스러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들어가가지고 일하는 내용들 자체도 어쨌거나 허가를 준다거나 그 건축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만족스럽게 일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어가가지고 일하거나 이러는 거에 대해서 싫지는 않을 거야, 딱히. 뭐 해가지고 해서 지금 같이 따라오고 1년 동안 조금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합격을 하고선 일단 다음 버전을 생각하는 게 좋아. 그래서 합격을 하고 나면 사실 공무원 합격하고선 이제 대학교 들어가는 특전이나 이런 거 시립대 같은 경우 그냥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 그냥 해가지고 다닐 수 있게 해준다든지 막 하다못해서 국비로 어디 연수 보내준다든지 해외로 이런 내용들이 또 많기 때문에 일단은 들어가가지고 시작을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공무원 하다가 또 다른 회사에 스카우트 되는 경우들도 있고 건축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양하게 조금 확인을 해주는 게 좋아요.